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정말 혼란에 빠진 것인지 부동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부동산의 선행 지표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경매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려고, 싸게 살려고. 그렇죠.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 받는 게 제1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로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나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부동산 지표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20억인데 어떤 기사에 5억 원이 떨어졌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한들 내가 실제로 그러면 20억에서 5억을 뺀 15억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없다면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기사를 보면 잠실 엘리트라는 아파트가 자주 등장하던데. 엘리트라는 아파트는 없고요. 잠실의 대표적인 아파트인데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가 자주 언급됩니다. 잠실의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자, 5억 원이 떨어졌다고 언급된 이 기사에 나온 아파트가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즉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편법 증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근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폭락했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어떤가요?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법정들이 다 휴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산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현재 감정가격 17억 2천만 원에 대기 중인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제 낙찰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 예정됐던 경매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기일 변경 처리되는 상황이고요. 법원 재량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죠. 그럼 어떤 특정 시기에 물건이 폭증할 수도 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이 중소기업이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가장 우려되는 건 이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 폐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그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낙찰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단할 수 없지만 4월이면 이 코로나 사태 변곡점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매 물건이 지금 다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나오는 물건들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응찰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경매 물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이 제한된 자금으로는 여러 물건을 입찰하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관심이 있던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각각 다른 날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찰 기일이 하루에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 응찰자는 한 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응찰자는 분산될 수밖에 없고요. 이는 낙찰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경매 절차에 있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나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은 아무래도 채무자죠. 조금이라도 빨리 낙찰이 돼서 이 채무가 청산이 돼야 하는데 이 기일이 계속 변경되면서 지연되다 보니까 연체이자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연체이자는 낙찰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뭐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그 우량했던 물건도 이 경매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을 이 덥석 낙찰을 받기보다는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 계획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용도는 대부분 주택, 특히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경기가 침체되면 아파트 등 이 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즉 아파트 경매 물건도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세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세 수요가 이 아파트 가격을 받쳐주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최근 아파트가 상승을 견인했던 고가 아파트에 영향은 없을까요? 고가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다 되고 있죠. 따라서 매수 심리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가 아파트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코로나 사태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저 같은 서민들입니다. 실업과 폐업이 증가하면 오히려 실거주 중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매 물건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처칠 얘기했죠.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이 낙관론자 마인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